반가워, 지영쌤이야.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 이를테면 뭐 뉴스에 나오는 스타 강사? 아니면 대치동에서 뭐 줄 서서 듣는 강의의 강사? 아니면 혹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출신 강사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 있니? 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이지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이미지야?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 엄청 부지런하신 분이요. 부지런한 사람, 탑클래스를 오랫동안 유지하신 선생님. 탑클래스를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 나의 어린 시절을 내가 떠올려보면 나는 사실 호떡 장사라는 어머니, 그리고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거의 대부분의 친인척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울대는커녕 4년제 대학도 잘 나오지 못한 친인척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혼자 시골에서 하루에 버스가 2대 들어오는 곳에서 소똥 냄새로 점철된 그런 곳에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장학금을 받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이야. 사실 나의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전국에서 나처럼 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들게 살았고, 정말 스타 강사로 이름이 알려진 이후에도 하루에 밥 먹는 시간 10분이 아까워서 7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에 3, 4시간을 그것도 책상에서 엎드려서 쪽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20대, 30대를 보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다고 생각하거든. 누가 나한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성공한 것들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정말 피땀 눈물 나는 노력이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에서 그 시골에서 허벅지를 포크로 찔러가며 커피를 생으로 씹어 먹어가며 그 노력한 그 노력, 받을 만한 정당한 보상이었을까? 내가 받은 나의 보상들, 정말 언론에 화려하게 수식되어 있는 일타강사라는 수식어,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 또는 슈퍼카 같은 것들은 과연 정당하게 이지영에게 주어진 걸까? 이지영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성취들은 공정한 걸까? 능력주의 사회에선 이렇게 얘기하지.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능력을 개발한 다음에 그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많은 돈을 번 건 정당하다고. 근데 과연 그럴까? 나는 남들과 다 똑같은 출발선에 있었던 걸까? 아니, 선생님은 흑수저 출신에 훨씬 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노력을 저희는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불법으로 버신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뭐 남을 등쳐먹어서 번 돈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니까 그건 정당하게 선생님의 몫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나는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도 100% 공정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 과연 운이라는 요소 없이 내가 이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능력주의에서 보면 내가 얻은 건 어찌 보면 정당한 대가일지도 몰라. 하지만 능력주의는 함정이 있어. 그 사람이 타고난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타고난 두뇌 능력의 차이가 이 능력주의를 가른 것이라면,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암기력이 좋지 않고 계산력이 좋지 않고 집중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가난해도 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까? 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하루에 3시간 잘 수 있었던 그 체력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나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는, 처음부터 척추가 약하게 태어나거나 처음부터 체력적으로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능력 있는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받아도 당연해, 저렇게 많은 걸 얻는 것은 정당한 사회의 보상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강한 체력, 그리고 나의 집중력 있게 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흡입력은 어찌 보면
타고난 운으로 설명되어야 되는 것들은 아닐까? 우리는 아주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를 살아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은 박수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거고, 학창시절을 잘못 보낸 거고, 때로는 남들이 하라 그럴 때 하지 않았으니까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지. 이 사회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정당한 사회로 보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폭력적인 사회야.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약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두뇌 능력이 남들과 똑같지 못하거나 조금은 뒤처지다 평가받는 사람들, 또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가정 환경 자체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평가 기준이지. 우리는 그걸 마치 공정하고 정당한 것처럼 박수 쳐주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공정한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통계치에 따르면 스카이대학교, 서울대 연고대라고 불리는 소위 상위권 대학교에 55%가 넘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자산이 10분위 또는 9분이라고 해. 9분이라고 하는 건 월소득이 950만 원이 넘거나 10분이라고 하는 건 월소득이 1320만 원이 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서울대 연고대에 들어올 비율이 55%가 넘는다는 거지. 서울대 의대 합격생의 74%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상위권 분위에 속한 집안의 자녀들이래.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어왔던,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어왔던 수능은 과연 공정했던 걸까?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능력주의의 허상과 함정을 얘기해. 능력주의로 포장되어 온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뿌리째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 과연 이지영이 얻은 성공과 이지영이 얻은 성취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능력과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당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어.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1등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경쟁에서는 1등과 2등과 그리고 중위권과 꼴등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고, 그 1, 2등이 얻은 성취는 우리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1등과 꼴등을 나누는 세상 속에서 꼴등들은 무조건 게으르고 무조건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주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의 책을 다 어릴 때부터 읽진 않아. 만약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할 때가 많아. 내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사면서 이지영쌤 추천 도서라는 영상을 찍었다. 그 연령대별로 읽어야 될 책들과 또는 분야별로 이런 책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내 의견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놨어.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잘 안 해. 책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30대나 40대, 그것도 요즘 열풍이 불고 있는 서적들은 판매율이 높지만 10대나 20대의 독서율은 1%에서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 문해력이 떨어져서 영화 기생충의 가제가 데칼코마니아였다는 그 수업을 듣고 가제가 뭐냐고 묻는 선생님께 랍스타요? 라고 대답하는 청소년들. 이번 연휴는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사흘 연휴다 라고 했더니 사흘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독특한 현상이 벌어졌지. 사흘 연휴인데 왜 3일만 쉬냐며. 그 작가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요절이 뭔지 몰라서 손절각? 이랑 같은 뜻이냐고 묻는 사람들. 그 정도로 책을 안 읽어. 근데 그 10대 1%의 그 독서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수험서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 10대부터 책 읽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 인문학의 위기, 문송합니다. 문과 출신은 취업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로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한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줬나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교보문고에서 추천 도서 중에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10대를 위한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난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10대를 위한 사피엔스도 나왔더라고. 이번에 10대를 위한 공정하지 않는 착각이라는 책도 나왔다 그래. 내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와, 10대들 때부터 이렇게 능력주의가 만능이 아닐 수 있음을, 누군가에게는 능력주의가 매우 폭력적일 수 있음을, 능력주의만을 내세우는 세상이 결코 100%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물론 마이클 샌델 교수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우리에게 책을 쓰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 말 그대로 질문을 던지지만 속 시원한 해법을 주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자유지상주의의 가치와는 조금 다른 공동체주의적 해법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 그러한 해법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건 정답이야, 그게 무조건 옳아라고 하기에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중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질문을 이 세상에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 10대 학생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 자기 신상을 부자에게 팔아서 신상을 판 돈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치자. 근데 이 질문에도 돈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어때서? 돈 없는 사람이 자기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걸 현금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자본주의에서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의견을 들으면 우리가 편한가?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가 만능이 아님을 보여주는 질문이지. 사실 한국에서는 장기 매매가 불법이 되어 있고 중국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은데,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것도 자본주의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항상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 과연 세상은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는 걸까? 그 돈을 번 사람은 모두 다 정당하게 돈 벌 자격이 있었던 걸까? 운의 요소는 아니었나? 운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사회는 과연 정당한가? 그 사람의 능력조차도,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체력조차도, 그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운은 아니었나? 존 롤스도 그러잖아.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운이 좋게 살아가고, 태어날 때부터 운이 나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주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과연 공정한 걸까? Heavenly Lottery System, 하늘의 추첨 상황에 따라 태어날 때 어떤 로또를 뽑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운이 좌우되는 사회. 나는 이 질문을 어릴 때부터 책을 통해서 만난 학생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런 사회의 시스템에 쩔은 다음에 보는 어른은 분명히 접근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읽는 책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